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 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 8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청파시네마. 안녕하세요. 청파시네마의 아나운서 나유진입니다. 독립영화는 상업영화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제작되며 기존의 지배적인 관습화로부터의 내러티브 독립을 실현해냅니다. 청파시네마에서는 이러한 독립영화에 대해 소개하고 영화가 추구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다루며 이야기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 함께 들어볼 독립영화는 벌새입니다. 벌새는 2019년 8월 29일 개봉한 드라마 장르 영화로 김보라 감독이 처음으로 총제작에 나선 장편 영화인데요. 2011년 단편 영화 데뷔작 리코더 연습 중 초등학생 은희라는 인물의 서사를 벌새까지 끌어와 중학생 은희를 등장시켰습니다. 장편 입봉작으로 14만 관객을 돌파하고 국내외 주요 영화제를 휩쓸며 34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니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 비결이 과연 뭘까요? 김보라 감독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객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야기인 듯 공감했다고 해요. 아마 그 지극히 특별한 보편성이 흥행의 열쇠였던 건 아닐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감독 자신의 일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뜻인가요? 네, 이 영화의 설정들은 김 감독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목의 뜻이 더욱 궁금해지네요. 제목을 벌새라고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벌새는 1초에 자그마치 90번의 날갯짓을 하는 새라고 해요. 이게 어쩌면 큰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얼른 영화를 만나보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 더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거든요. 그럼 이제 김보라 감독이 벌새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건네오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많은 일이 있었던 1994년 강남 대치동. 공부보단 만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날라리라 불리는 15살 소녀 은희가 환영받을 리 없었습니다. 은희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존재는 1살 터울의 오빠로 때때로 은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죠. 무심한 부모님 밑에서 어쩐지 늘 외로워하며 사랑을 갈구하는 은희는 자신에게 그늘막과 같은 존재였던 남자친구 지환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희는 배신감에 휩싸여 콜라텍으로 향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중학교 후배 유리의 살가운 미소에 묘한 감정을 느끼죠. 한편 은희가 다니는 한문학원에 김영지라는 이름의 여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여성이 대놓고 담배를 피우면 색안경부터 쓰고 보던 시절,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지를 보고 은희는 호기심을 느낍니다. 상식 만천하, 지심 능기인, 즉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가득하지만 속마음까지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냐는 한문 선생님의 질문에 자신의 처지를 골똘히 생각해보기도 하죠.
하루는 은희가 친구 지숙과 함께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하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넘긴다는 주인 아저씨의 으름장에도 아랑곳 않는 아버지와 자신의 부모 연락처를 팔아넘긴 친구에게 잔뜩 화가 난 은희. 그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던 건데 오히려 역정을 내고 도망가는 친구의 뒷모습에 크게 절망한 은희는 자신의 고민에 귀 기울여줄 유일한 어른, 영지를 찾아갑니다. 영지 선생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누구보다 잔잔하고 힘있는 위로를 건넵니다. 남자친구와 친구를 잃은 은희의 곁을 유리가 지키는 동안 둘 사이에는 은근한 기운이 맴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희 앞에 남자친구 지환이 다시 나타나자 은희의 마음은 금세 예전처럼 돌아왔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 믿었던 찰나 은희는 침샘에 혹이 생겨 큰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놓였는데요. 더군다나 남자친구 지환이 은희와 멀어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가정환경 때문이었음을 안 은희는 서러운 마음으로 영지를 찾아갑니다. 영지는 은희에게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라는 말을 건네죠. 미운 모습도 결국 자신의 한 부분이라는 가르침에 용기를 얻은 은희는 한결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 갑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은희는 얼른 퇴원해 학원을 찾아갔으나 영지 선생님은 이미 그만둔 후였고 머지않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994년 알 수 없는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은희의 아주 보편적이고 가장 찬란한 기억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나 지났을까 날 기억하나요? 어지럽게 놓여진 시간 위를 거닐죠. 우연이란 순간에 기적을 믿어요. 그 안에 웃음들과 아픔들을 끌어안죠. 계절들은 바삐지나 풍경들을 바꿔도 기억만은 새겨져서 다시 우리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대를 마주보면 어느새 난 길을 잃어버리고 긴 꿈에서 깨어나듯 마음이 먹먹해져. 그대 내 눈물로 일렁이죠. 우연이란 순간에 기적을 믿어요. 그 안에 웃음들과 아픔들을 끌어안죠. 계절들은 바삐지나 풍경들을 바꿔도 기억만은 새겨져서 다시 우리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대를 마주보면 어느새 난 길을 잃어버리고 긴 꿈에서 깨어나듯 마음이 먹먹해져. 그대 내 눈물로 일렁이죠. 벌새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마주하며 성장하는 은희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담은 영화입니다. 다빈씨, 벌새라는 제목의 뜻을 찾으셨나요?
네, 영화를 보다 보니 은희의 삶에서 벌새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대상과 범위가 점점 확장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은희가 내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게 꼭 벌새의 애처로운 날갯짓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주인공이 은희가 아닌 제가 혹은 또 다른 누군가가 되더라도 말이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실존하는 기억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야기라 그런지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바로 김 감독이 중시하는 구체성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것이 가장 원형적인 것이라는 신념. 즉, 엄청난 구체성 속에 보편적인 서사가 있고 구체적으로 쓸수록 공동의 서사에 가닿는다는 믿음이요. 또 김 감독은 사람들이 사회가 만든 거대하고 끔찍한 환영 속에서 남들이 말하는 기준을 쫓아가려고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뭘 안 가지면 안 될 것처럼 마음 졸이고 가졌더라도 어느 순간 추락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도록 연출했다고 해요. 와, 의도를 알고 나니 더 여운이 진한데요? 그걸 영화에 구현하기 위해 특별한 기법이 사용되었나요? 제 생각엔 아까 다빈 씨께서 말씀하신 현실감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김 감독은 따뜻하면서 불안한 영화를 보여주고자 그 안에 빛과 어둠이 공존하도록 연출했다고 해요. 밝기만 하면 여기가 밝은지 알 수 없으니까 실내 조명을 최소화하고 자연광과 가정집에 있는 백열등만을 사용했는데요. 그 어둑한 느낌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늘함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에는 화려한 조명만이 사용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비밀이 있었군요. 또 저는 무심한 아빠와 폭력적인 오빠에게 고통받는 설정이 기억에 남아요. 가부장제에서 자라난 동세대의 여성들이 받은 억압을 그려낸 건가요? 정확히 보셨네요. 김 감독은 폭력은 어디에나 있고 페미니스트인 자신에게도 가부장적 여성 혐오가 체화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에 내부자로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정상이라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환기해야 한다는 그 신념이 정말 멋있습니다. 영화에서 영지가 은희에게 이런 말을 건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여전히 이런 고민이 이어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알기 어렵고 잘하고 있는 듯 하다가도 망쳐버리기 일쑤고 그저 주어진 삶이니까 벌새처럼 열심히 날갯짓하는 거죠. 이런 영혼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게 바로 영지 선생님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당하고 있을 필요 없다고, 남을 함부로 동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말해주는 어른이요. 저 역시 선입견과 편견의 색안경을 끼지 않는 어른이 되어 세상 가장 보통의 존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김보라 감독의 독립영화 벌새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화의 후반부에 영지는 은희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어느 날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어. 다만 나쁜 일들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들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기하고 아름답다. 불가항력의 재난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것. 이 역설이 삶을 꾸밈없이 드러내는 듯합니다. 이어지는 불행 사이의 작은 행복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듯 영지의 조각들이 은희로 하여금 한 걸음씩 빛을 향해 나아가게 하지 않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붕괴는 연결의 파괴입니다. 영화 벌새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붕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수많은 상처를 입고도 안간힘을 쓰며 버티는 우리는 모두 1초에 수십 번의 날갯짓을 해야 하는 벌새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마다 한 마리의 벌새가 되어 날아다니며 애써 본질을 찾으려는 행위가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의 시작 아닐까요? 사랑받는다는 말은 절반에 불과하며 사랑이란 결국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으려는 투쟁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시 타인에게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성장통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세상의 모든 벌새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을 건네며 청파시네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야기가 담긴 독립영화를 들려드리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파시네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나유진 아나운서, 기술의 신다빈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8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뮤직 포레스트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